군대에서 짱유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대놓고 시진핑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 러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 가는 동안 짱유샤 그 사람 스스로 어떤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부터 그 엄청난 많은 장관들은 수청당했고요. 중국 구테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정도 다 되고요. 귀화한 지도 거의 10년 넘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부와 시진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갈등 사건이 벌어졌었나요? 사건이 많죠.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중국 군대 해심 신문사 해방군보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달 연수적으로 문장 5편 나왔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당내, 공산당 내부에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 다 단체적 아니면 집단적 리더십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우리는 모든 거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 구태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엄청 큰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군대에서 짱유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대놓고 시진핑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10월 정도 그때는 시진핑 러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 가는 동안 짱유샤 그 사람 스스로 어떤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저도 많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시진핑 러시아 있을 때 오지도 않았는데 군사훈련 끝나고 또 바로 그 짱샤 그 사람이 거기 그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서 그 베트남 국가 주석, 군의 주석, 뭐 당석이 다 만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뭐 대통령처럼 뭐 그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진핑 만약에 파워 강하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도 짱샤 그 사람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최근에 또 해방군보도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저 입장에 봤을 때 훨씬나 시진핑 지금 파워가 군력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시진핑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년 전부터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부터 그 엄청난 많은 장관들은 수청당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 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이 있어요. 명화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수청당했어요. 엄청 문제는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만 때문에 그래요. 대만. 왜냐면 시진핑은 나는 황제다. 그럼 황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그러면 대만을 통일을 하고 싶죠. 그리고 대만은 지금 최첨단 반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통일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대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TSMC 그 회사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그 많은 회사들은 다 대만 반도체 필요하니까 대만을 건드리는 거랑 미국 직접 건드리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진핑은 모르지만 시진핑은 아마도 알고 있어요. 밑에 장군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장군들은 시진핑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파워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 보고 막 미국이랑 싸우라고? 이런 사람들은 바보도 아닌데 절대로 그까지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은 대놓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진핑 계속 하나 그냥 조용히 있고 안 하고 하나 또 안 하고 한두 사람도 아닌데 다 그렇게 하면 시진핑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들어 우리 단체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까? 화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수청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 또 장비들, 무기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문제는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미사일 있잖아요. 쏴야 되잖아요. 그 연료 있잖아요. 체크를 해봤더니 그 연료 아니고 물이에요, 물. 그러면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돈을 그렇게 군부한테 주는데 그 돈 다 어디서 가는지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청 막 시작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군부터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엄청 많은 사람을 수청했죠. 그러면 또 문제 생기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짱유샤까지 가는 거예요. 짱유샤는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바로 시진핑 뒤에 있는 거예요. 시진핑 수청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짱유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윤샤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어느 정도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군대 사람들은 다 시진핑을 싫어요. 그러면 짱샤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짱샤 편 들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점점 어떤 세력을 키웠어요. 시진핑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짱샤는 매담 가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중국군의 부패가 엄청나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대놓고 부패하는 거죠, 군대는. 일반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그래도 어떻게 숨겨서 뭐 하는데, 거기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진하려고 하면 나한테 얼마 정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진짜 충격받았어. 어떤 장군인데 그 사람 부패 때문에 어제 수청 당했는데, 근데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돈을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얼마 정도 있는지 세야 되잖아요. 우리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세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세는데 한 대 세다가 고장났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2대 또 가지고 또 세다가 또 고장났어요. 4대까지 결국 너무너무 많아서 이민폐뿐만 아니라 달러도 있고 다른 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한 장씩 쓴 게 아니고 무게로 얼마 정도 무거운지. 금방 말씀 이 뉴스는 100% 중국 신문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왜냐면 중국 정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돈 세는 기계 많은 거는 제가 중국 SNS 통해서 봤는데, 근데 제가 믿어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 군대는 부패 문제 엄청 심해요. 군부에서 시진핑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 장루샤는 그 사람이 사실 옛날에 그 시진핑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국 2022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회에 있었어요. 그땐 사실 장루샤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나이 많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런 규칙은 있는데 67세 되면은 계속 할 수 있고 68세 되면은 나가야 돼요. 7상 8하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짱여샤는 나이 이미 많아졌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엄청 친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금방 짱여샤는 그 시진핑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갑자기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친해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은 짱여샤한테 계속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대만 좀 해라, 어떻게 좀 해라. 근데 치다면은 사실 오히려 모순 더 쉽게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적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그 짱샤 밑에 사람 다 수청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언제 짱샤까지 또 갈 수 있어. 이거 언제든지. 짱샤 그 사람도 바보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점점 두 사람이 이미 서로 믿을 수 없고 이미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되게 높죠. 중국의 신문사들 있잖아요. 그 한 글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쳐다봐야 돼.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단체적 리더십. 이게 진짜 이거 종이로 신문사로 되는 쿠데타인데, 2번째 문장 나오잖아요. 저 입장에 봤을 때 여기서 시진핑 만약에 파워 있으면 이거 바로 차단해버려야 돼, 이게. 그리고 신문사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당신은 뭐야? 그렇게 수청해야 되는데, 근데 못했어요. 3번째 문장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제가 중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도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3번째 문장 나타나는데 여기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4번째, 5번째 문장 다 같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거 일종 구태타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막 나와가지고 시진핑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일단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시진핑한테 막 세게 때리면 이 전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시진핑 지금 파워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외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구태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도 아마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방군법 그 문장 보니까 이미 시진핑 파워 이미 사라지는 게 아니냐. 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권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정치는 불투명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참고하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시진핑 파워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뿐만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일반 서민들도 시진핑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도 너무 심하고요. 중국 시진핑 세우는 그 짠랑 외교 있잖아요. 짠랑의 뜻은 뭐냐면 싸움
싸우는 늑대. 주변에 친구 없어요. 모든 문제 다 포함해서 사다성어 있잖아요. 사면초가. 제가 볼 때는 사면초가는 아니고 사시면초가인 것 같은데,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나이도 많고요. 주변 사람들은 친한 사람끼리도 막 지금 예를 들면 짱구샤는 사람 서로 싸우고, 그러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여기서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버티기 힘들어요. 현재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 다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 침공하게 되면 TSM 작동이 못 하잖아요. 그 회사 작동 못 하면 미국에 있는 애플, 퀄컴, 브로컴, 엔비디아, AMD, 심지어 인텔까지 다 안 돼요, 지금. 그럼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진짜 위험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진핑은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독재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 상태가 일반 사람이랑 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슷비슷해요. 술 취하는 사람. 평소에 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정말로 시진핑 느꼈을 때 진짜 위험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술 취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게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실제 상황 보니까 시진핑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신 잃어버리면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중국 인민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 인민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유튜브이나 X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다 볼 수 없으니까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것을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다른 채널 갔을 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막 망했다, 뭐 무너졌다, 우리 붕괴된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 세 가지 단어보다 더 심한 거 있는지. 다른 PD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쫄딱 망했다. 어쨌든 상황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 수는 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85년 전 수준 돌아가는 거예요. 80년 전.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은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중국 사람 4억 정도 있고요. 지금 14억 있잖아요. 지금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그때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왜? 돈 없으니까, 희망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출산 안 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85년도부터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2024년도 숫자는 제일 적어요. 1200만 명 정도? 2022년보다 더 적어요. 왜냐면 2022년도에 그때는 그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을 막 본격적으로 세우잖아요. 상하이까지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때는 뭐 PD님, 작가님 결혼하고 싶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봉쇄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은 2022년보다 결혼하는 사람 더 적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돈 없으니까, 경제 너무 안 좋아서 미래 볼 수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정말 긴데 어쨌든 중국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요. 네. 일자리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 지금 롯데는 먼저 나가고요. 그때 사드 때문에 롯데 나가고요. 그리고 LG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현대 일부 공장도 나가고요. 삼성 반도체는 아직 그 중국 안에 있지만 다른 거 거의 많은 공장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취업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폭스콘 그 회사 있는 대만 회사인데, 폭스콘은 그 공장 엄청 커요. 이 공장 하나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큰 공장인데 거기서 애플 그 휴대폰도 만들고 막 하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또 다시 뭐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비슷한 정책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장 안전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고요. 이 한 공장 나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중국 안에 삼성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삼성 공장도 있고 삼성이 그 회사 중심으로 업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다 그 삼성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장 하나 나가면은 이 사람들 다 실업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국 기업들 다 나가면은 진짜 그 실업 문제 너무 심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부동산은 옛날에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사람들은 부동산 엄청 많이 싸고 뭐 이런 건축사들은 부동산을 만들고. 근데 지금 부동산은 또 망했어요. 이미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없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안에 있는 가구, 가전, 거기서 뭐 강철, 유리 등등등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망하면은 뭐 많은 사업들 따라서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젊은 사람들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전업 아들, 전업 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차피 취업 못하니까 그 부모님 어느 정도 퇴직금 같은 거, 연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휴, 아빠 엄마 집에서 제가 그 청소도 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월급 주 전업 아들 딸 이런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점점 가면 힘들어요. 왜냐면 해마다 거의 1,000만 명 정도 그 대학생들 졸업을 해요. 내년 같은 경우는 1,220만 명. 한국 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1,220만 명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또 빠르게 나가고 있고 취업을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진짜 상상해도 너무 끔찍해요. 많이 먹고 살기 힘든 중국 현재 상황 속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기식으로 예를 들면 그 댓글도 있잖아요. 시진핑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사람 언제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사람 왜? 그 사람 얘기를 해도 서로 다 알아요.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 그때는 사람들을 참지가 못해가지고 학생들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요. 어떻게 시위하면은 종이 있잖아요. 흰색 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색 종이만 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종이 한 장. 그리고 다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있고요. 그럼 경찰 와가지고 또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도 종이 한 장만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시진핑 정치 신문 나왔는데 밑에 댓글 있잖아. 댓글 시진핑 반대한다니까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너무 추운데요. 내가 좀 따뜻한 옷을 한 벌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한두 개 아니고요. 2만 개 정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 말하는 거 우리 안 믿어요. 다들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한테 불만, 시위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뭔가 다들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공산당 체제는 이게 경제 잘 되는 거 없어요. 가면 갈수록 다 힘들어요. 근데 특히 시진핑은 계속 그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가지고, 특히 금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진짜 저도 그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감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말이 돼요? 시진핑 그런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공장 작동도 안 되고 하루 이틀은 괜찮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경제 이미 죽었어요. 중국 정부의 인민들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심하게 통제하고 있죠. 옛날에 사람들은 택시 탔을 때 그나마 그 택시 아저씨랑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 근데 지금 택시 타도 안 돼요. 거의 다. 예를 들면 택시 안에서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붙어 있어요.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다 어떤 그 앱 통해서 자동차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뭔가 다 도청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국에 카메라 너무 많아요. 그 얼굴 다 인식할 수가 있어서, 또 위챗도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금방 바로 전화 와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차 마시자. 티 있잖아. 차 마시자. 그 뜻은 뭐냐면 함부로 얘기를 하면 경찰 전화 와요. 당신 오후에 와서 경찰 와서 차 마시자. 그런 얘기.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너 함부로 하지 마. 얘기를.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되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흰색 종이 가지고 그냥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니까 탕핑 그런 문화 있어요. 탕핑. 탕은 누워있다. 핑은 평평하게 누워있다. 출산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집도 안 사고 이거 다 소비도 다 안 해요. 그냥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한테 시위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벌금을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중국 정부, 지방 정부 수입은 옛날에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땅을 팔아서 땅을 건축회사한테 팔고 되게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회사는 그 아파트 만들어서 일반 서민한테 파는 건데, 근데 지금 부동산 망하잖아요. 이 땅을 못 팔아요. 근데 이 땅 파는 수입은 거의 70% 차지돼요. 지방 정부 전체 수입 70% 되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 근데 대기업들, 외국업 다 나가잖아요. 세금도 안 돼요. 일반 개인 직업 하는 사람은 가게 같은 것도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 공무원 엄청 많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은 벌금 경제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너무 치사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아무리 소비를 안 해도 물, 가스, 기름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중국 거기 원거리로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5만 5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렸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런 케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찾아보니까 이게 정부는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벌금은 아니지만 일종 벌금이죠. 그래서 자동차 주차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주차를 했는데 신세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낼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주차 자리인데 근데 주차를 해놓고 교통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흰세는 다 지워주는 거 다 지워요. 다 지워. 이게 불법 주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내는 거죠. 심지어 제가 그 동영상 봤는데 그 주차를 하고 동영상 찍어요. 제가 어떤 날 주차를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차 흰색 라인 있습니다. 불법 주차 아닙니다. 찍고 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다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돈 없지만 뭐가 있죠? 파워 있는 거죠.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이 파워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엄청 다양해요. 거기서는 벌금 경제죠. 벌금. 최대한 사람 가지고 돈을 빼고 그냥 우리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을 나가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많나요? 많죠. 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일단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안에 있는 부자들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 의미 있잖아요.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한국 투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특히 그 코로나 정책 끝나고 그 상하이 사람들은 막 여기서 전화를 해요. 한국한테서 어떻게 한국 이민 갈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당할 수가 없어서 이 5억부터 15억까지 인상했어요.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많은 나라 부자들 다 도망가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국 밑에서 그 남미주 나라 있어요. 거기서 되게 후지 나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거기 갈 수 있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불법으로 그 미국 들어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많이 나가고 있죠.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